한국의 주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같은 북적이는 도시에서 괜찮고 저렴한 집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전세가 등장합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집주인에게 목돈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값의 80%에 달하기도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이 목돈은 일반적으로 2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전액 반환됩니다. 집주인에게 이자 없는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듣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좋은 것 같죠? 세입자는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만든 집처럼 이 시스템에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 속에는 어두운 면, 바로 전세 사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구체적인 수법을 살펴보고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파헤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 사기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평생 모은 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쏟아붓습니다. 내 집 마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 부부,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가족, 안전한 노후를 바라는 은퇴자들입니다. 사기는 단순히 은행 계좌를 비우는 데 그치지 않고 꿈을 산산조각냅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허점투성이 시스템입니다. 전세 사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이 매우 큰 시스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교사 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김 선생님은 가족과 함께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제한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스러웠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인 집주인은 김 선생님에게 합법적인 거래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3억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건넸습니다. 2년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업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사용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세 사기는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다양한 취약점을 악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바로 빈집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을 제한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고 세입자가 이사 오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다음은 다가구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며 각 세입자는 자신이 유일한 임차인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사기꾼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 모두에게서 보증금을 받은 후 사라집니다. 또 다른 교묘한 수법은 가짜 대출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부패한 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대한 허위 담보 대출을 만듭니다. 수법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신뢰와 정보 부족을 악용하여 사람들의 피땀 어린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중고 이중계약의 복잡성 파헤치기. 이중계약은 전세 사기 세계의 카멜론과 같습니다. 종종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하지만 사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집주인으로 가장한 사기꾼은 두 개의 별도 계약서를 만듭니다. 하나는 세입자와의 실제 전세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큰 금액의 대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숨겨진 계약입니다. 사기꾼은 이 숨겨진 계약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를 유인하여 겉보기에 합리적인 전세 계약을 제안합니다. 사기꾼이 숨겨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압류해버리고 세입자에게는 엄청난 빚과 배신감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기 행각을 풀어내려면 경계심을 갖고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건전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6번째, 허위 뒤에 가려진 진실 가짜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거짓말 폭로. 전세제도의 초석 중 하나는 집주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사기꾼은 정교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 소유권 이력을 만들고 심지어 합법적인 소유자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겉보기에 합법적인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공식 문서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를 악용합니다. 가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소유권 정보를 확인하고 문서의 불일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철저한 신원 조회를 수행하는 것이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자금을 보호하세요. 7번째, 미래를 지키는 방법.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 전세 시장을 헤쳐나가는 것이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도 현실이지만 예방 조치도 현실입니다. 지식은 갑옷이고 실사는 칼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절대 조사를 건너뛰지 마세요. 잠재적인 집주인과 부동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세요. 온라인 목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고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건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을 익히세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능을 믿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전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가능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후 서명하세요. 복잡한 전세 절차를 안내해줄 평판 좋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8번째, 사태 수습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법.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의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하지 마세요. 전세 계약서, 집주인과의 모든 연락 내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모두 수집하세요. 이러한 문서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에 사기를 신고하고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부동산 및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원그룹과 온라인 포럼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9번째, 경계 강화. 복잡한 시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전세제도는 본질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주택 시장의 초석입니다. 주택 애포더빌리티를 위한 독특한 경로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경계심, 인식, 건전한 의심을 요구합니다. 전세 계약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사기 행위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리지 마세요. 두려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갖춘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세입자가 되세요. 지식으로 무장하면
복잡한 전세 세계를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전한 주택에 대한 꿈을 지키세요.